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오늘은 소변색이 평소랑 다르지? 요즘 따라 자꾸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우연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보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신호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의외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나를 들여다봐줘.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셨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변색이 탁해진 걸 보고 마음이 불안해져 병원을 찾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별일 아니겠죠? 그런데 왜인지 느낌이 이상해서요. 그 순간 저는 항상 느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상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반드시 작은 변화를 먼저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바로 소변에서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조용한 신호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변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건강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몸의 언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몸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 우리가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해지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특히 소변의 변화는 대부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하고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피곤했는지, 혹은 신장과 방광이 얼마나 묵묵히 일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소변입니다. 건강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40대 이후 성인의 절반 가까이는 신장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몸의 첫 번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해 문제가 꽤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소변 변화 하나를 일찍 알아차렸을 때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몸은 늘 우리를 도우려고, 고치려고,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강의 단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심텀은 위험하다라는 공포가 아니라 내 몸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차분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몸의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소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 오해들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런 겁니다. 소변색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겠어? 물론 일시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 냄새, 양, 빈도는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바빴던 날은 색이 진해질 수 있고 과일을 많이 먹은 날은 색이 밝아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변화가 며칠씩 계속될 때인데 많은 분들이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몸은 때때로 반복되는 변화를 통해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소변을 오래 참는 건 그냥 습관일 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동이 많은 분들일수록 화장실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방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기관이고 오랫동안 참는 습관은 방광벽을 지치게 만들고 감염 위험도 높여요. 저는 상담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이 화장실을 가라고 신호를 주는 건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오해는 물을 마시는 양과 소변 상태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물을 마셨는지보다
커피나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는 소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소변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냄새가 강할 때는 단순한 탈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도 이유를 잘 모른 채 불안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에 거품이 조금 있는 건 원래 그런 거겠지라는 가벼운 생각도 흔합니다. 물론 물살이나 속도 때문에 생기는 가벼운 거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거품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무른다면 그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이 좀 더 살펴달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만 지켜봐야 하는 신호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것들은 사실 몸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들은 정말 내 몸을 위한 것이었을까? 지금부터는 소변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몸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아주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의사이면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몸을 바라보는 사람처럼요. 우선 소변 색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소변의 색은 우리 몸이 물과 노폐물을 어떤 비율로 섞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몸속에서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버려야 할 것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물을 더 아끼게 되고, 그러면 소변은 진해지죠.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은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소변도 맑아집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이 하나만 잘 이해해도 하루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요. 다음은 소변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냄새가 강하면 무조건 안 좋은 줄 알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냄새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일 수도 있고 특정 음식을 먹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나 비타민 B를 먹으면 잠시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평소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혹시 몸 안에서 염증이 생겼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주 조용하게 조금 들여다봐줘 라고 말하는 순간이죠. 소변의 횟수와 양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너무 자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수분 섭취 증가일 수도 있고 방광이 조금 예민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그건 몸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신호라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몸이 물을 지나치게 아끼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품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거품이 단순히 물줄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백질 같은 특정 성분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생겼다 바로 사라지는 거품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잔잔하게 층을 이루는 형태라면 그건 몸속 어딘가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겁낼 필요는 없지만 살짝 점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작은 기록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심지어 신장과 방광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는지까지도 보여줍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몸은 늘 나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결국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조언은 물을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물보다 하루 종일 적당히 흘러들어오는 수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오후에 한 잔, 자기 전 한 모금, 이렇게 작게 나눠 마시기만 해도 소변색이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몸의 피로도 덜해집니다. 몸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가 주느냐에 반응하니까요. 두 번째 조언은 화장실 신호를 가능한 한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이동 중이라도 몸이 신호를 보냈다면 가능한 한 그 순간을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환자분은 늘 화장실을 참는 습관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 습관만 고쳐도 방광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몸은 우리가 그 신호를 존중할 때 다시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먹은 뒤 소변의 변화를 한 번쯤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매운 음식, 비타민제, 특정 과일은 일시적으로 냄새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상하다고 느끼기보다 아, 이 음식은 내 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알아봐 주기만 해도 훨씬 편안해져요. 네 번째 조언은 거품이 눈에 띄게 반복될 때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언제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은 줄고 정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돌보는 큰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잘 때 방광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수분 조절뿐 아니라 스트레스, 수면 환경, 식사 시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곤 합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물을 조금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고 심호흡을 한두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조언은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간 뒤 5초만 소변의 색을 살펴보는 작은 루틴입니다. 길게 살펴볼 필요도 없고 걱정하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이런 색이구나 하고 가볍게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루틴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신호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는 그 신호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살짝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내 몸은 나에게 어떤 작은 부탁을 하고 있을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는 6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조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시던 분으로 누구에게도 불편한 내색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었죠. 어느 날 진료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그런데요, 며칠 소변에 거품이 좀 오래 남아서요. 원래 이랬던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투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기 싫어하는 소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생활 패턴과 수분 섭취량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고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부족하게 자고 계셨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셨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색이 짙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큰 문제는 없었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면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몸이 조금 힘들다고 신호를 보낸 거였군요. 그 신호를 제가 몰라볼까봐 그래서 더 걱정됐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은 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 훨씬 더 일찍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소변색을 가볍게 체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이제는 제 몸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듣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 없을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매일 아침 혹은 잠시 시간이 날 때 이 5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소변색이 평소와 다른가요? 맑은지, 조금 진한지, 며칠째 지속되는 변화인지 한 번만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나요? 음식 때문인지, 수분 부족 때문인지, 혹은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크게 늘거나 줄었나요? 하루 리듬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오래 머무는지 단순한 현상인지 점검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난 며칠간 수면, 스트레스, 물 섭취가 어땠는지 몸의 변화는 대부분 생활의 변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잠시라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몸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소변이라는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이 시간은 온 과이슨 가든 벤인 어쩌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돌보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관찰, 작은 선택,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조용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속삭이는 신호를 알아채려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문장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조용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몸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찾아올게요.